안녕하세요. 마음정원 체면심리연구소의 마음치유정원사 천은지입니다. 오늘은 신박한 마음정리 두 번째 이야기로 NLP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 자신의 마음에서 무엇을 하고자 마음먹으면 착하고 붙어서 올라오는 무의식적 생각을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것이건 인과관계건 질병 등이 무의식적 차고 올라오는 생각이 작용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보시기를 권합니다. 마음 상태 알아차리는 질문. 이것은 리처드 밴들러, 존 그린더가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목표는 정했지만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계획대로 행동을 하는데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네 번째,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다 군더더기 띄고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지심리학적 백의 자동적 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한 개인이 어떤 상황에 대해 내리는 즉각적이고 자발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이 사고는 심사숙고하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 상황에서 튀어나오는 생각을 말합니다. 자동적 사고 영향은 그 순간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쳐다보면 그 순간 나를 무시하나? 라는 자동적 사고가 불쾌함을 유발시키고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만듭니다. 이 강의에서 여러 번 이야기하고 제 강의에서 매일 얘기하는 사항으로 이 자동적 사고가 살아가는 데 미치는 영향이 자신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야기하는 거고 재차 이야기하고 제 치료의 핵심이기도 하며 앞으로도 계속 쭉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얘기한다면 백의 인지치료 이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이 도식을 보면 백의 인지 모델을 도식으로 그린 거예요. 책을 읽는다라는 가정이 있을 때 책을 읽을 때 자동적 사고는 이것은 너무 어려워. 나는 절대 이해 못할 것이다 라는 자동적 사고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감정은 슬프고 행동은 책을 덮고 생리적으로는 복부에 중압감이 있어요. 그러면 중간 믿음은 뭐냐? 이것을 완전히 이해를 못하면 나는 우둔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핵심적인 밑바탕에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여기서 한 단계를 더 들어갑니다. 한 단계를 더 들어가면 무엇이 있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무능력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1월 달부터 목표 세우기를 해서 이사를 간다는 것에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핵심 믿음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양재동으로 사무실을 옮길 거야 했는데 옮기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 사무실을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남편이 하는 당구장 옆에 조그맣게 꾸며서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제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에는 이게 있어요. 아니, 못 갈 거야. 절대 갈 수 없어. 그런데 거기에 감정은 뭐냐면 항상 절망이 있는데 행동은 암시를 주다가 멈추는 거예요. 생리적이고
그 나오는 느낌은 어깨가 처져 있고 명치에 중압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왜 못 가냐 하는 이 자동적 사고의 밑바탕에는 중간 믿음이 이거예요. 혼자 못해. 누군가 같이 해야 돼. 제가 혼자 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혼자 못해? 왜 못해? 무엇이 문제야? 라는 NLP적 질문을 또 다시 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야?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낯선 이들이 무서워 라는 핵심 믿음이 있어요. 자, 낯선 이들이 왜 무서울까요? 그래서 다시 물어요. 왜 낯선 이들이 무서워? 하고 물으면서 무엇이 문제야? 라는 질문을 또 해보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한 가지는 경험, 한 가지는 주입된 사고방식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의 핵심 믿음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이 핵심 믿음이 잘못된 거잖아요. 제가 이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잘못된 정보 처리를 한 거예요. 임의적 추론을 하고 선택적 추상화, 그 다음에 과일반화, 또 과장과 축소를 하고 개인화하고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하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가만히 보면은 낯선 사람이 왜 무서워 무엇이 문제야 해가지고 나오는 거기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냐면 엄마가 우리 어릴 때부터 얘기하잖아요. 여자이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그런 주입된 사고방식이 있어요. 남자랑 같이 있지만 혼자 있을 때 남자가 있으면 피해서 밖으로 나가 막 이런 것들을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나는 혼자 있으면 무섭다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또 혼자 있었는데 해코지를 당했다면 그것은 더 무서움으로 각인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듭니다.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질문을 해요. 혼자 있으면 왜 무서워? 엄마가 어릴 때서부터 주입시켰어. 그래서 너 해코지 당한 적 있어? 아니? 이런 질문이 나와요. 아닌데 너는 왜 지금도 무서워해? 무엇이 문제야? 용기를 내지 않았네. 이런 질문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럼 너 용기 낼 수 있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대안책도 생기고 합리적으로 자신을 이해를 시킬 수 있어요. 이 자신을 이해를 시키지 못한다면 어떤 계획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영상이 매일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단톡방에 요약해서 올리는 것을 궁금해 하시거나 매일 연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오픈 채팅방 링크가 있으니 타고 들어오시면 같이 하실 수 있어요. 월요일부터는 이제 이렇게 목표 세우는 거는 안 할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 거냐, 이 핵심 목표를 뒀기 때문에 그 질문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계속 이 목표 세우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감각 경험, 즉 표상체계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표상체계는 뭐냐? 각각 시각, 청각, 느낌 등을 특화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신의 표상체계를 알게 되면 더욱더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 표상체계 검사는 제가 단톡방에만 올려놓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톡방 가입을 권합니다. 이야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